52단원 안구건조증입니다. 안구건조증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공누액 넣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모니터,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이 피곤해지고 뻑뻑한 느낌이 들죠. 충혈, 이물감, 뭐 과도한 눈물 이런 것들이 안구건조증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눈물 자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눈물은 이제 수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름기들이 이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구성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블루라이트가 문제가 되는 핸드폰 아니면 모니터 이런 것을 많이 봐서 과다 증발이 되는 경우들까지 또 있겠죠. 노화는 또 당연히 젊은 분들에 비해서 누액의 증가 또 누액의 생성, 누액의 어떤 성분 변화를 자주 이제 발생시키기 때문에 노인에게 더 많습니다. 인공 눈물은 이제 일시적으로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온열 자극으로 따뜻하게 비벼준다든지 하는 그런 혈류 개선을 하게 되면 증상 완화가 더 이제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권장이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결명자차, 구기자차, 국화차 이런 거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드심으로써 이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차를 드셔서 처리가 되는 분들은 굉장히 경증이겠죠. 효과도 이게 효과가 나나 싶을 정도의 미세한 반응입니다. 실제 안구건조증이 해결할 정도가 되려면 이제 원인을 찾고 한방에서는 간이 허하냐, 간에 열이 있느냐, 아니면 냉성이 있냐 이런 원인들에 따라서 각각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투약을 하게 되면 금세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 지금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복시라든지 원시, 노안이죠. 또는 근시 이런 부분에 대한 약들도 한방에 다 있습니다. 또 야맹증이라든지.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이제 시력 향상을 위해서 치료를 제가 과거에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안구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역이 또한 그 한방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53단원 천식입니다. 갑자기 이제 이비인후과 영역인데 천식, 이제 폐가 나왔죠. 기관지. 사실은 코에 있는 상비각계, 하비각계, 중비각계가 들어가 있는 비강 영역의 점막이 사실은 기관지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대 알레르기 그러면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천식, 알레르기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죠. 대부분의 이제 점막성 질환입니다. 천식은 갑자기 숨이 막히고 쌕쌕 소리가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면 천식을 의심하게 되죠. 기관지 어떤 염증 그리고 이제 과민 반응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기침, 호흡곤란, 이제 천명이라고 하죠. 쌕쌕거리는 이제 그런 소리가 반복됩니다. 주요 유발인자는 이제 알레르기와 관련된 부분들 또는 이제 먼지, 꽃가루, 진드기 이런 것들이죠. 담배 연기, 차가운 공기, 매연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됩니다. 과다 환기된 호흡은 오히려 산소, 이산화탄소 균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천천히 유지하고 과하게 쉬시면 안 되겠죠. 필요하면 종이봉투 호흡법도 뭐 과거엔 사용했습니다만 호흡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또 한방에서는 이제 폐가 너무 차다든지 했을 때 폐를 데우거나 담이 막힌다든지 칠정,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 또 면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54단원 축농증입니다. 콧물이 누렇고 냄새가 나고 코막힘, 눈 주변 피로, 또 두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부비동염이라고 하게 되고요. 감기나 만성비염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부비동에 고름이 쌓여서 염증과 불편감을 유발하고 통증도 유발합니다. 치료는 양방에 이제 항생제, 뭐 진통제 이런 것을 주로 하게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부작용과 면역 저하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농을 배출하는 순수 한약 제제, 또 점막의 건강과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보양류를 병행해서 근본적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55단원은 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비염입니다. 특히 환절기에만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인 경우가 많죠. 봄, 가을 계절 변화에 따라서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이 반복되고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제 꽃가루, 또 황사, 먼지, 찬 공기 이런 항원의 유발인자가 원인이 돼서 히스타민 반응으로 인해서 점막이 부풀고 그러면서 비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히스타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는 유용하지만 근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대증 치료로서 오히려 쓰면 쓸수록 증상이 악화되고 약물성 비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면역 진정 또는 항원 반응 조절,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외부의 항원을 방어하면서 안의 면역이 올라가게 되면 해마다 반복되는 온도와 습도의 변화 또는 이물질 항원에 대한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56단원은 이제 구취입니다. 구취 근래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죠. 그래서 입냄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식사 직후가 아닌데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구강이
찝찝하고 텁텁하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구침을 의심해 보면 이거 어떻게 치료하지 걱정하십니다. 구강에 염증이 있거나 충치, 뭐 편도결석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먼저 치료를 해 줘야 되겠죠. 이외에도 비염이나 축농증 또는 위장에서 나오는 소화기 장애, 당뇨 환자분들, 또 간, 콩팥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특이한 그 질환만의 구취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구취의 냄새 유형은 이제 오히려 질환을 진단하는 이제 용도로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취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구강 위생에 일단 양치를 자주 한다든지, 또 잇몸 속까지 한다든지, 치석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염증 치료, 그리고 원인별 질환을 먼저 억제하는 그런 것이 필수가 되게 됩니다. 한방은 이제 면역 강화, 염증 조절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체질에 따라서 맞춤 처방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 어떤 원인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단순히 입냄새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하향류도 많이 존재합니다.